탈북민이 예를 들어 북경에 있는 유엔 난민기구 사무실에 들어가서 난민증을 가지고 난민사무소를 한 발짝만 나오면 그 앞을 지키고 있는 중국 공안이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체류 탈북민의 법적 지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북한을 세상과 연결하는 조선 인터넷 방송입니다. 북한 주민과 탈북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 60개.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이 안정적인 난민 법적 지위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난민과 합법적인 지위, 안정적인 신분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의 법적 지위는 중국 당국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난민 신청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유엔 난민 협약기구에 가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는 유엔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중국에 있는 유엔 난민기구 사무실도 중국 정부의 입장, 중국의 눈치를 봐서 현재도 난민 지위 인정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난민협약 가입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난민법을 중국의 국내법으로 제정을 해서 난민 지위 인정을 하기 위한 서류 접수, 심사, 발표 이런 절차를 법적으로 갖추어야 함에도 중국은 아직 중국의 국내법으로 난민법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고요. 북경 주재 유엔 난민사무소가 그러한 난민 신청 절차와 판정을 할 수 있지만 탈북민에 대해서만큼은 중국 당국의 반대 입장 때문에 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중국에 있는 북경 유엔 난민기구 사무실, 모스크바에 있는 유엔 난민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탈북민이 예를 들어 북경에 있는 유엔 난민기구 사무실에 들어가서 난민 심사를 신청하고 유엔 난민 심사 기관에서 난민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난민증을 가지고 북경에 있는 난민 사무소를 나와서 한 발짝만 나오면 그 앞을 지키고 있는 중국 공안이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유엔에서 난민증을 받았고 난민증을 봐라. 내 사진도 있고 이름도 있고 유엔에서 인정한 난민이라는 증명서가 여기 있다. 딱 내밀어도 아마 중국 공안이 비시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유엔에서 난민 지위를 받았지만 중국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의 이 난민증은 유엔 건물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다. 유엔 건물 안에서는 유엔이 결정한 난민 지위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건물 안에 있는 난민 지위 받은 사람을 중국 공안이 들어가서 체포하지는 않지만 건물 밖에 나오면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 난민증은 휴지 조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것이 유엔과 국제법의 한계이기도 하거든요. 체류국 정부도 인정하고 유엔도 인정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체류국 정부와 유엔의 입장이 다른 경우는 유엔이 불가피하게 자신들이 인정해봐야 건물 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건물 바깥에 나가면 효력이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유엔 체면상, 유엔 정책상 그런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중국에 있는 북경 유엔 난민사무소는 공식적으로 난민 인정을 잘 못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국 체류 탈북민의 법적 지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중국이 국제난민 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중국 국내법으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누구나 난민 신청을 하고 싶은 사람은 중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해서 그 심사 결과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받는 그런 법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에 가입했고 유엔 난민 규약에 가입했다면 국내법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이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서 난민 신청을 탈북민에게서 받아서 심사에서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 아니라면 아니라고 통보해주면 되는 것이죠. 조건에 맞다면 난민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심사 결과를 알려주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아예 그런 심사 절차 자체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엔 회원국이고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이상임이사국에 위치해 있는 중국
국제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이것은 국제사회의 지위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제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같은 연구자나 인권단체의 공통된 요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당국이 그 입장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유엔 난민기구가 북경에 사무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엔 난민기구에서 탈북민의 난민 신청 접수를 받고 인정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당국이 유엔 건물 바깥에 나오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중국이 유엔 회원국가이고 국제사회가 모두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회원국인데 유엔 난민기구가 인정한 결정을 주재국 정부가 거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논란이 되고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유엔 난민기구 북경 사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 당국과 일정한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탈북민의 난민 신청을 접수받고 공식적으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에 있는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민의 보호 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난민지위를 공식으로 부여하지 않을 뿐 나름대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것,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공식적으로 탈북민에게 난민 접수를 받고 공식적인 인정을 해서 중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 당국도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난민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밝히고 싶고요. 또는 중국에서도 지금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의 현지 남성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있거든요. 중국의 동북 삼성이나 농촌 지역에 가면 많은 젊은 여성들이 도시로 떠났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도 있고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나이가 드신 우리가 말하는 호래비 같은 분도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수요가 중국 농촌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사회 문제인 것이거든요.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그 지역에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많은 탈북 여성들이 그 자리를 그것이 인신매매 형태였던 서로 합의에 의한 것이었던 그 자리를 메꾸고 자녀를 출산해서 중국의 지역사회의 문제를 상당히 해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중국 당국은 자녀를 출산하고 결혼한 여성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삼아서 난민의 지위가 아니더라도 일시적인 보호 조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촉구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보호조치와 인도적 체류 허가만 내어주더라도 적어도 공안에게 체포돼서 강제 송환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의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신분도 확보해주면서 국제사회의 비난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 당국이 충분히 이런 임시보호조치, 일시적인 보호 신분 정도는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중국 당국의 그러한 정책적 전환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출생 자녀, 탈북민 여성 사이에서 또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그리고 아직 이들이 미성년인 경우에 대부분 지금 호구를 만들고 있고 하지만 탈북민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중국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중국 현지인과 탈북민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있지만 탈북민 부부 사이에서 중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거는 국제인권법에 의해서 교육권에 대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약 연령, 학교에 다녀야 되는 아이를 가진 경우에는 이 아이는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신분에 관계없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도 불법 체류자인 부모가 있더라도 그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취약 연령에 있다면 특히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초등학교 연령대에 있다면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는 불법 신분에 있는 부모도 추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교육에 대한 권리 보호 조치인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출생 자녀나 미성년 탈북민에게는 교육권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서 이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부모들도 그 시기에는 추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중국 당국이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조치를 중국 당국이 취한다면 공식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중국의 정책이 유지되더라도 기본적인 보호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과거 인도 차이나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 주로 중국의 화교 출신들이었습니다마는 이들의 30만 명 이상을 유엔과 협조해서 받아들인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그 당시에 세계 5대 난민을 많이 수용한 국가였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그 숫자를 합치면 10위권에 가까운 정도의 과거에 많은 난민들을 수용한 경험과 사례를 중국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난민법을 제정해서 난민으로 인정해 주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유엔 난민기구 북경사무소에서 역할을 하도록 인정해 주거나 또 그 외에도 중국에서 결혼한 탈북민 여성,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또 중국에 와서 태어난 미성년 탈북민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일시적인 보호 조치는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해야 하는 국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체류 탈북민의 보호 조치가 진행되어야 하고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